나눠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올드보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아예 안 들은 사람들 뭐야? 내가 저희 영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마음은 영이야? 자, 여기에 경계가 어디쯤일까요? 죽기 전? 마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를 올드보이, 영보이를 구분하는 그 뭐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문자를 1분 안에 몇 자 보낼 수 있나, 뭐 그 우리 줄여서 쓰는 말을 아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 뭐 굳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시끄러. 아유, 떠들려면 나가. 내보낸다 이제. 50. 저 미쳐서 그래요. 늙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는 50 이하인 거죠. 맞아요?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 30대.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 30 이상이면 늙었다. 맞지? 30 이하면 젊었다. 너도 막 갔어 임마 자식아, 너 이 자식아. 자 그럼 문혜성이는 몇 살? 40. 뭐 다 나온다. 40 이상이면 올드보이고, 40 이하면 영보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너 떠들면 내보낼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비 오는데 나가 있을래? 목사님 한번 한다 그러면 해. 자,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물어볼게요. 다시 자기가 영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둘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나이 든 사람 중에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늙은 이들은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든지 달라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달라붙어 피 빨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필요거든요. 고미자 원사님, 세대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해요? 생각을 하려고. 토깽이 새끼가 저 딴 데 보고 있으면서 나 시킬 줄 내가 알았어 내가. 세대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해? 너 손 안 들었으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 왜 필요해? 갈등을 막기 위해서. 정성택, 너도 올드보이지? 세대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생각 안 해봤어? 또 누구 해야 되나? 이 영보이에 속한 사람이 누구야? 김혜진이는 올드보이고, 이쪽은 다 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희망 있는 사람. 넘버 투. 너 넘버 투. 세대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해? 에? 이해를 왜 이해를 제가 국어 공부를 안 했나? 이해를 왜 해야 되냐고. 굳이. 잘 들어봐. 넘버원이 하는 얘기. 넘버원. 넘버 투가 잘못해 들은 거야. 넘버원. 넘버 쓰리까지 생기면 재밌겠다 이거. 왜 필요해? 왜? 아니 너 영보이로 물은 거야. 제가 둘째를 낳을 때가 되더니 벌써 올드보이 기질이 있는 거야. 젊은 세대가 왜
나이 든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고.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담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필요를 못 느껴요. 세대 간의 소통을 이래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 아, 그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비즈니스에서는 누가 누구를 등쳐먹는 거야? 어? 서로 등쳐 상호 등쳐먹기 위해서요? 그렇지. 근데 이건 근데 이건 아니 쟤 지금 30 넘었잖아. 30이에요? 아 여기다 써줄게 그럼 불쾌. 이익이 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익이 뭐야? 아이 저 널로 와. 너 집에 가. 돈. 아 시키지도 않은데 떠들지 마세요. 아니 말하라고 할 때 말 안 하다가지. 한 사람은 삐져서 가고 한 사람은 내보내서 가고. 경제적인 그리고 똑같은 얘기잖아. 아이씨. 알았어. 아, 뭔 얘기인지 알았어. 네, 장로님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올드보이는 미래 예측 가능 필요가 없잖아. 곧 죽을 사람들인데. 너 옆에서 곁다리 들지 마. 이렇게 쓰면 돼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 주제나 이 강의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쌍방의 필요가 공통 분모를 가질 때 어떤 담론이 형성이 되는데 젊은 세대는 구세대하고 소통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 구세대도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되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특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도 저는 누가 한 분이 그래도 좀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래도 명색이 집사권사 장로인데 좀 영양가 있는 소리가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영양가 있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세대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하죠? 기생충이야? 공존해야 되니까. 아 이거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세대는 왜 신세대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요? 왜 해야 되죠? 그치 그 얘기가 나와야지. 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인제하면 어떡해. 9세대가 신세대와 다음 세대와 지금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40대 50대가 사실은 올드보이를 누구로 보느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사실 안 될 수 있어요. 60대 이상은 경제 주도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는 시대. 사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맥시멈으로 잡으면 50대가 9세대의 대표일 겁니다. 저. 그럼 왜 9세대는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해야만 하느냐?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쌓아왔던 사회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 문화적인 업적들이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도 우리가 축적한 지식, 우리가 축적한 부, 우리가 축적한 문화, 우리가 쌓아올린 정신적인 업적들이 우리 세대를 끝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소실되지 않도록 그것을 계승하고 보존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의식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세대 간의 소통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구가 없어요. 이걸 지금 정리를 못 하잖아요.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 주제를 뭐 언제 얘기했지 나한테? 근데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나? 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나?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저와 함께 뭐가 사라지는 거지요? 제 지식, 제가 축적했던 그 축적된 지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소통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올린 그 사회적인, 지적인 것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전달해서 그것이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근데 정말 불행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앉아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하죠. 그죠? 근데 참 인간 시대가 이제 말세가 돼가는 건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근데 짐승들은 지금도 강한 놈이 암컷을 다 차지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편만하게 퍼뜨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근데 유독 지금 이 시대에 사람만 자신의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것도 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명분은 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 힘들까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생각 자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 세대는 왜 나이 든 세대, 지금 주도권을, 경제적인 주도권, 사회적인 주도권, 문화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와 소통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필요를 못 느껴요. 얘네들은. 문해강 필요 느껴? 그냥 경제적인 이익만 얻으면 되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어머니가 올해 몇 살이시냐? 내가 아는 그분이 맞지? 그치? 다른 엄마가 있는 건 아니지? 엄마가 59년 동안 살면서 쌓아왔던 경험, 지식, 그것을 한 번이라도 내가 계승하고 전수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백날 소통 얘기해봐야 안 돼요. 전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전수 받아야 하는 사람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 이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인 거예요. 슬픈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전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놓친내 그냥 푸념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경제적인 업적, 정신적인 업적, 지적인 업적들이 계승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꼰대예요. 이게 세대 간의 단절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농경 사회일 때는 부모로부터 농사 짓는 법 배우고 땅을 일구는 법을 배우고 씨 뿌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세대들한테 진짜 당신들이 나쁘다 미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요 이런 문화적인 유산이나 업적을 계승해야 될 50대가 10대에게 스마트 기기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구로부터 계승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시켜도 이렇게 잘하니 참 이거 돈도 안 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사실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우위를 선점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어떤 역량을 전수하기를 원했다면 시대가 바뀌어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을 때 열심히 배워서 그 지식을 전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해요. 나 컴퓨터 몰라. 나 스마트폰 쓸 줄 몰라. 야 이것 좀 깔아봐. 이것 좀 해봐. 지금 당장 편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축적돼 가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잉여의 삶을 사는 인간들이에요. 저 인간들은. 우리 등골 빼먹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용돈만 받아서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서는 전수받을 지식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들을 무시한다고요. 왜요? 우리 9세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50대 이상의 9세대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불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권리적 사람들이. 이게 슬퍼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대를 탓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투적으로 내가 축적했던 가치들을 계승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고 이래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해요.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토바이는 가르쳤잖아요. 너무 무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음식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 장 담그는 법을, 김치 담그는 법을. 지금은 누구한테 배워요? 유 선생님한테 배워요. 시어머니 필요 없어요. 오문 걸리적거려요. 요리할 때 그냥 유튜브 켜놓고 레시피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모니터 다 있어요. 아파트에. 그거 왜 있는지도 몰라요. 50대 이상 그 쓸 줄도 몰라요. 꺾어서 그냥 꺼놔요. 이거 왜 있지?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에요. 냉장고에 레시피가 떠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만 쳐놓으면 돼요. 냉장고에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돼요. 사실 소통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앞선 세대가 축적했던 지식, 경험 이걸 뭐가 대체해버렸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박사님. 빅데이터가 대체해버렸어요. 미디어는 전달 수단이지. 빅데이터지. 유튜브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구글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왜 그래? 네가 이거의 전문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된장찌개 필요 없어요. 백종원이 훌륭해. 네? 백종원. 김수미가 훌륭해. 모든 시어머니의 대표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40대 이상은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잉여 인간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백종원이 못하는, 빅데이터가 할 수 없는, 그들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존재감. 아, 이래서 어른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게 해결돼야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편에서 아무리 다가가도 한편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속돼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필요가 충돌될 때 소통이 되는데, 최춘자 권사님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최춘자 권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스토킹이에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나는 우리 사회는 이걸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서로 대면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필요 없어요, 서로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대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하냐부터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통해야 될 이유가 없고 소통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합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바이크를 타면 신선하고 뭐 새롭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왜 타야 되는지 필요가 없으면 면허를 따겠습니까? 안 따지요? 소통 방법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왜 소통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그 필요가 신세대와 구세대가 공통분모를 가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강요를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이를 기를 때 그런 거죠. 아이들은 집에 문 닫고 방에 들어가요. 왜요? 그 아이는 소통이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부모하고 소통이 필요한 때는 딱 한 경우예요. 돈 필요할 때. 그지요? 그때는 와서 별 알랑방구를 다 껴요. 근데 그거 아니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엄마가 해주는 밥 필요 없어요. 개나 줘버려. 3분 요리가 더 맛있어. 그렇잖아요. 비락이 더 맛있어, 비락이. 응? 뭐 엄마표 손만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만두 비비고가 땡이야. 돈가스 필요 없어. 응? 스테이크 홈쇼핑에서 다 팔아. 이제 요리 잘하는 엄마, 요리 잘하는 시어머니 빨리 죽어버려야 돼. 필요 없어요. 유산만 빨리 물려주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늙은 세대는 자꾸 추궁거리는 거야. 문 열어라. 얘기 좀 하자. 에? 뭐라고? 뭐라고? 뭐? 너무 슬퍼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자, 보세요. 현실을 외면한 채로 사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야. 뭘 슬프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도 배워라, 컴퓨터 까는 것도 배워라, 좀 그냥 애들한테 빈대부터 살지 마라.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위대해 보였어요. 왜? 내가 못하는 거 다 해주셨거든요. 응? 근데 지금 엄마는 너무 무능한 거야. 우리 어머니 손은 막 마술램프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연장을 다루시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연장 쓰는 걸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아이들이 탐내는 건, 우리에게서 탐내는 건 딱 하나예요. 돈,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달리는 거야. 문 닫고 들어가면 문 좀 열어봐. 아, 문 좀 열어봐.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어? 아, 뭐 잠글 방이 없어? 야, 그거 좋은 방법이야. 답을 찾았어. 우리가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답을 찾았어요. 원룸에 사는 거야, 원룸에. 잠글 문이 없도록. 너도 없어? 좋네.
야, 답이 나왔어. 문이 없으면 된다. 아, 집에 가서 문고를 다 뜯어버려.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9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소통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9세대를 볼 때 뭘 느끼도록, 젊은 세대가 9세대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처신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통은 안 돼. 이런 거죠. 제가 50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일 거예요. 젊은 세대가 9세대를 보면서 제일 한심스러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문혜강, 나이 든 사람들 보면 제일 한심스러워 보이는 게 뭐야?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거짓말하지 마. 자, 이거 나왔어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언제지는 모르지만 이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젊은 세대였을 때 9세대가 정말 추해 보였던 때가 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니? 이거 니네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 소통을 위해서. 제가 20대 때 나이 든 어른들이 제일 한심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좋을 때예요. 야, 진짜 추해 보였어요. 어? 시도 때도 없이 좋을 때. 이건 그런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무능한 사람. 그래서 그게 진짜 싫었어요. 또 남자로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나도 그걸 닮아가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서 묻히고 나올 때, 야,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를 9세대는 몰라요. 또 뭔지 아세요? 냄새 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라고 씻어요. 어떤 때는 땀 흘리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요. 그리고 확인해 봐요. 혹시 내 몸에서 냄새 나지 않나? 내 생각에서 냄새가 나지 않나? 제가 20대 때 나이 든 어른들을 보면서 제일 못마땅했던 게 뭐냐 하면 펑퍼짐하게 옷 입는 거. 남자들 막 바지 막 후줄근하고 동그란 바지. 제가 제일 경멸하는 동그란 바지. 동그란 바지 뭐예요? 줄이 없어진 동그란 바지. 그리고 안 어울리는 스타일.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아, 얘기하잖아요 벌써. 아, 야, 이건 씨 패션 테러다 이씨. 반바지 입고 구두 신고. 와, 이거 죽이잖아. 거기다가 양말은 신사 양말 딱 신고. 왜 너는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지? 편하지 우리는. 제가 20대에 정말 보기 싫었거든요. 동네에 꼭 있었어요. 반바지 이만한 거, 이제 짧은 것도 이만한 거 입고 그 양말 조선 나이키는 멋있는 거야. 이 아저씨야. 그 신사 양말 신고 이런 구두 신고 그리고 다니는 거죠. 아, 맛있어.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한테 3년 있으면 60이래요. 그 제가 내가 20대에 경멸하던 그 사람들의 나이가 됐구나. 그런데 첫 인상이나 관찰하거나 보는 시선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겠나?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 조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요.
내가 젊었을 때 왜 저러지라고 보여줬던 어른들, 쉽게 말하면 꼰대들, 내가 젊었을 때 싫었던 꼰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기억을 안 해.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물은 얘기 또 물어. 와.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는 안 물어요. 물으면 기억하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이 과정을 겪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오늘 밤에는 소통하고 싶은 대상이 되십시오. 이제 제가 어른이 되니까 소통하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가 있어요. 또 소통하고 싶은 젊은 세대도 있어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60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늙은 것 같다.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소통하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도 있고 소통하고 싶은 세대도 있더라. 젊은이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어른들이 볼 때 무언가 지식을 전수해주고 싶은 사람인가. 그가 쌓았던 지식을, 그가 쌓았던 학문적인 업적을, 그가 쌓았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 가치들을 계승하고 나누고 싶은 대상인가. 그래야 승산이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왜 세대 간의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신앙의 전승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고미전 선생님, 이게 왜 안 될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볼 때 이게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의 태도나 모습이 존경스럽지 않은 겁니다.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계승과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나를 볼 때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의 신앙은 본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지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볼 때 신앙의 모습에서도 꼰대짓만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어쩌고, 열정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보면서, 우리 이 올드보이 세대를 보면서 저분의 신앙을 계승하고 싶어,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올드보이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예배 태도, 내 찬송하는 태도, 내 기도하는 태도를 다음 세대가 감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감시하고 있다. 그래야 신앙의 계승이 필요하고, 이 친구들이 저 집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믿음에 대해서 들었으면, 근데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되게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꼰대란 소리를 듣지. 이러지 않겠냐고요. 제가 이 얘기도 교회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20대 때, 제가 한참 나이 20대에 문혜성이보다 어릴 때, 내가 저런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40대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을 보면 믿음의 태산처럼 보였어요.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나도 저런 장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를 나도 더 배우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분의 나이를 추월하고 나서 60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젊은 세대가 나를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흠모하는가.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필요가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올드보이의 책임이 더 많은 겁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 뭐가 느껴지도록? 필요가 느껴지도록. 그래서 올드보이는 영보이에게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돼야 돼. 존경스럽다. 신앙의 태도가 존경스럽다. 믿음의 자세가 존중스럽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퇴물이 되는 겁니다. 별로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본받고 싶지 않고 본받고 싶지 않으니까 소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로부터 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소통을 합니까? 어렵게.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면 방법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있어야 방법이 연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올드보이들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죽을 게 아니라면 젊은 세대가 내 태도나 내 자세를 보고 존경하고 신뢰하고